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2회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니까 1번 그림은 교통사고가 난 것 같고요. 2번 그림은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4단계의 국어의 사건과 사고라는 부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4단계 책이 있으신 분들은 국어, 사건과 사고 부분을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일은 무슨 상황인가요? 그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1번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쵸?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2번. 2는 무슨 상황인가요? 그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화재. 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경찰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할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1번의 질문의 경우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자, 화재가 발생한 거죠. 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꺼야 하니까 바로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어느 건물에서 불이 났는지 신고해야 되니까 불이 난 위치, 정확한 위치를 말하고 안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다, 대피해야 합니다. 말했고요. 자, 불이 나면 전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땡땡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나요? 그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회사가 끝나고 집에 오다가 빙판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빙판이 있는 줄 모르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발목을 삐어서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었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프고 목발을 짚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아서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언제? 작년 겨울에.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회사가 끝나고 집에 오다가 빙판. 빙판은 뭐냐면 길이 얼었어요. 얼어붙은 길. 길이 얼었어요. 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판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적이 있다.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빙판이 있는 줄 모르고 몰랐어요. 그리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을 삐다. 발목을 다쳐서 깁스.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 놓아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깁스를 하고 또 목발. 다리가 아플 때 팔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게 있어요. 끼워서 걷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목발을 짚었습니다. 자, 발목이 아프고 목발을 짚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고생했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나아서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할 겁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얼음길에서, 얼어있는 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죠. 뭐 이런 사고나 또는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날씨주의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1번 미세먼지주의보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미세먼지주의보가 무엇인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외출을 하지 말고 실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미세먼지주의보.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먼지가 많은 날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니까 어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밖에 나가면 눈이나 호흡기, 코나 목 이런 호흡기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외출을 하지 말고 실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외출을 해야 하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에게 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는 게 좋고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2번 폭염주의보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염주의보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야외 행사가 있다면 다른 날로 연기하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꿔야 합니다. 심한 폭염으로 사람들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폭염주의보는 아주 더운 날씨를 말해요. 온도가 33도에서 35도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때, 그럴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약한 분들은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날씨에는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밖에 나가 있으면 너무 덥죠. 그래서 시원한 곳에 있어요. 시원한 곳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폭염주의보가 있는 날에 야외 행사가 있다면, 밖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미루다, 다른 날로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심한 폭염으로 사람들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밖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있고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요즘 한국에는 다양한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조어 사용의 긍정적인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자, 신조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말해요. 예전엔 없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죠. 근데 이 신조어 사용의 긍정적인 점, 좋은 점에 대해서 좋은 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하고 있네요. 자, 저는 신조어를 사용하면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신조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노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재미없다는 뜻으로 노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잼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한국어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조어를 같이 알고 같이 사용하면 뭔가 공감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더 친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조어를 사용하면 첫 번째 재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신조어의 좋은 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노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노잼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해서 노잼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어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똑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이제 공감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점으로는 재미가 있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조어 사용의 부정적인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점, 나쁜 점, 단점을 말해보세요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하고 있죠. 자, 저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극혐오하다의 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극혐오하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말을 쓸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점, 단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했는데요. 신조어의 뜻을 알면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모르면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대화할 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의사소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조어 사용이 부정적이다.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안 좋다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혐이란 단어를 예를 들었는데요. 친구들이 극혐 말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극혐오하다,
얘 뜻이라고 알려줬어요. 혐오하다는 어떤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극은 아주 심하게 싫어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극혐오하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극혐 말하면 나는 저게 무슨 말이야? 혼란스러웠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조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대화할 때 의사소통에 단절이 온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회 말하기 평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